죄송합니다. 뭐 잘못 눌러가지고. 정말. 예. 예. 저 공통 영역 21번, 22번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21번이요. 작년부터 계속 자꾸 거슬리는데, 그냥 이렇게 자꾸 대입해보고, 이렇게 경우의 수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나부터 먼저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의 조건이 A2는 9였으니까 n 대신에 다 1을 넣어주시면은 9 빼기 A1 절대값이 얼마다? 1이었다라는 거죠. 즉 9 빼기 A1은 풀마 1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A1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A1 가지수는 8 또는 10이었던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가조건을 갖다가 보시면은 K는 1에서부터 2n까지니까 n 대신에 또 거기에 1 넣어 보시면은, 즉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까지 AK, 즉 A1 더하기 A2가 얼마여야 한다? 17이어야 한다기 때문에 A1은 8이라고 픽스가 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전히 나 조건을 갖다가 보시면은 n 대신에 얼마, 이제 A1도 A2도 알았습니다. 나 조건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n 대신에 이제 2 넣어 보시면은 절대값 A3 빼기 A2, 즉 빼기 9는 2 넣은 거니까 3이어야 하는 거예요. 즉 A3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여야 한다? 넘어가 주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었었어.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12 또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 6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못 정합니다. 이제 값 못 써먹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그러면 A4라고 하는 거는 n 대신에 내가 3을 갖다가 넣어주시면은 A4 빼기 A3는 3 넣은 거니까 5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즉 A4 빼기 A3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고, A4는 A3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A3가 값이 2개고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A4 같은 경우는 A3가 12였다라면은 17 또는 7 또는 6이었다라면은 11 또는 1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A3, A4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여기를 가지고 또 가를 갖다가 다시 보시면은 1에서부터 4까지는 34인 거예요. 잠깐만, 1에서부터 2까지가 14였으니까 3, 4 합한 게 얼마여야 한다? 17이어야 한다. 얘는 홀짝홀짝 그걸 갖다가 더해주시면, 짝풀짝풀 안 됩니다. 홀짝홀짝 더해주시면 항상 얼마씩 나와야 된다? 17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되셨어요? 즉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컨비네이션은 얘가 12일 때 17, 7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요. 그죠? 6일 때 11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즉 A3는 6 나오고 A4는 11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스마트해지자고요. 즉 A5 빼기 A 얼마? 4 같은 경우는 4 넣은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얼마여야 한다? 4 넣으시면은 7 나와야 될 겁니다. 즉 A5 빼기 A4는, 왜냐하면 홀짝홀짝 다 더해주시면 14여야 플러스 마이너스 7이어야 하고, A4는 이미 얼마라고? 11이라고 픽스가 됐잖아요. 즉 11 해주시면은 A5는 18이거나 아니면은 얼마? 4여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추론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A5, A6 더해가지고 얼마여야 하는 거니까 항상 17이어야 하는데 얘는 이미 18 넘어갔잖아. 물론 A6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앞에서도 해봤듯이 요 작은 놈이 쓰이더라는 거야. 즉 A6 빼기 A5가 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9여야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4 넣어주시면은 A6는 뭐가 나오게 되더라? 13 또는 얼마가 나오게 되더라?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13이면 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A1, A2, A3, A4 이렇게 이제 다 나열해서 적어 주시면은, 요거 하고 아예 저거는 지울게요. A1은 얼마였고 8이었고요. 잠시만요.
A1은 얼마였고 8이었고 A2는 그래서 9였고요. 그죠? A3는 6이었고 A4는 11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고요? 5는 4고요. 그 다음에 얘는 13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홀수는 홀수대로 등차수율, 짝수는 짝수대로 등차수율을 이루는 것 같죠.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은 A7 빼기 A6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1이었던 거고, 이게 13이었으니까 A7은 그러면은 13 더하기 11, 23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A8 빼기 2는 플러스 마이너스 13이었던 거니까 A는 얼마? 15일 때 되더라는 거야. 이제는 됐죠. 믿음이 가죠. 즉 15 요렇게 되게 되는 거니까 엄마야. 예, 그러면은 이제 얘가 하는 말은 1에서부터 어디까지? 2에서부터 아니네. 짝수항만 더하는 거네요. 그죠? 짝수항. 즉 9, 10, 9 짝수항 10개만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9, 11, 13 등등 이런 애들을 더하는 거고, 즉 9 더하기 10번째 항은 9 곱하기 2였던 거니까 9, 2, 18, 27까지 해서 어디까지? 27까지 요 10개를 갖다가 더하는 거니까 2분의 10 곱하기 36인가요? 네, 그래서 18 해서 얼마? 180을 답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되셨어요? 이제 요거 하고 요 다음 거 헬이죠 완전. 예, 요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차 함수의 fx에 대해서 y는 fx 위에 점 0,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한대요.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는 f의 0은 얼마다? f의 0은 0이다. 즉 얘가 x축과 0에서 만난다라는 거죠. 이제는 요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즉 이제 얘가 하는 말은 곡선 y는 hx 위에 점 k,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0이다 라는 말은 hx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즉 hx 절대값 fx 더하기 gx가 는 0이 x는 k에서 x축에 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접하는 상황이에요. 접한다. 즉 절대값 fx와 뭐와 마이너스 gx가 x는 k에서 x는 k에서 서로 접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게 x는 k에서 접한다. 그리고 또한 이 절대값 fx는 마이너스 gx와 어디에서 만나는 이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x값은 x는 12이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에다가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경우 다 해보셔야 돼요. 즉 3차 함수가 어찌됐든 요런 모양이었다, 그냥 이 모양이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가 0이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x축과 얘는 한 군데서는 무조건 만나야 되는 거니까. 즉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걸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즉 왜냐면 한 번에 그냥 하려고 해요. 요렇게요. 엄마야, 아니잖아. 요걸로 갈게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거꾸로 해주시면은 gx와 마이너스 절대값 fx가 접어 올리는데 접어 올리는 게 아니라 접어 내리시면 되는 거죠. x는 k에서 접하는 거고 gx와 마이너스 절대값 fx 즉 접어 내린 놈이랑 어때야 된다? x는 12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얘를 갖다가 gx를 갖다가 요 상황에서 요렇게 그려주시면은 얘를 갖다가 접어 내리시면은 이런 모양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즉 접하기는 어디에서 접하고요? 이 두 그래프는 이제는 왜냐하면은 이게 요 상황인 거니까 접하기를 어디에서 접한다?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얘가 만나기는 0보다 큰 어딘가에서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죠. 되셨어요? 그리고 이 K점 자체도 어디에서 0이 아니라 어떤 K에서 접해야 되는 건데 안 되더라는 거죠. 둘 다 만족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다음 그래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였고 여기가 x였다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x축과 이렇게 만난다라고 해보자라는 거예요. 즉 여기가 0이었으면은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접선은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즉 요 놈과 접어 내린 거, 즉 얘는 그대로 있고요. 접어 내리시면은 요렇게 되게 되는 거. 여전히 어디에서 여기에서 0이 아닌 k에서 접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또 요렇게 바꿔서 얘가 여기였고 쌤 여기였다라면은요. 그러면은 요 놈이랑 접어 내린 놈이랑 해주시면은 여기에서는 뭐 접하기는 접하고 만나기는 만나지만은 어디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고 즉 또 아닌 k에서 접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계속 갑니다. 계속 가다가 건너뛸게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x축과 두 군데서 만난다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x는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부터 먼저 접선부터 먼저 그어주시면은 그 접선은 이제 여기였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접어 내린 놈 해주시면은 요 놈이 또 여전히 접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물론 이것도 뭐, 자, 이걸 접한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것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만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이거는 접선 아닙니다. 이렇게 첨점에서는 접선 하나로 규정되지 못하잖아요. 되셨어요? 예, 수업 좀 한다고 이게 중간에 잠깐 끊었었는데요. 이게 잘 이어붙일지 모르겠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접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0일 때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여기가 두 번째가 0이었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접선이랑 그죠? 얘를 갖다가 또 이렇게 올려붙인 요 놈이랑 0이 아닌 데서 접해야 되고 12에서 만나야 되는데 불가능하더라는 거죠. 뭐 지겨워 죽겠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래프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은 요렇게 있었다라고 치자. 그러면 3차 함수가 계속 요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제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인 요 세 가지 경우였던 거예요. 즉 얘의 지금 0에서의 접선과 얘를 갖다가 이어붙인 애들과 어찌됐든 접해야 되는데 되셨어요? 아니지 미친놈. 네,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도 그림 잘못 그렸네. 예, 다시. 접어 내리는 걸로 가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0이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접선이었어요. 그죠? 저는 접선을 안 건드리려고,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접어 내리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아유, 여전해. 안 되네. 이거 불가능 아닌가 싶겠지만은 조금만 더 해보자고요. 힘을 내주세요. 즉, 여기가 0이었다라고 합시다. 이제는 여기에서의 접선. 어디에서? 요랬던 거예요. 그죠? 요 놈이랑 접어 내린 놈 해주시면, 접어 내리고, 얘는 만나기는 만날 거예요. 그죠? 어딘가에서. 뭔가 가능성은 보이죠. 이제는 만나는 게, 그러면은 12에서 좀 가능은 하겠구나. 뭐, 만나는 점은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여전히 접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힘을 내서 조금만 더. 여기가 0이었다라면, 그러면은 여기가 접선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꺾어 내린 놈이 요렇게 있고요. 요게 꺾어 내리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이게 이만큼 꺾어 내려오면은 접할 수 있더라는 거죠. 물론, 이 꺾으면서 접어 내리면서 이런 모양이 될 수는 없죠. 그게 아니라 원래 모양 자체가 이만큼 솟아있던 놈이었다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디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0이 아닌 K에서 만나는 건 알겠는데, 여기가 0이었던 상황이니까요. 0이 아닌 K에서 접하는 건 알겠는데, X축과 만나는 거는 여기에서, 이 둘이 만나는 거는 가장 큰 값은
큰 값이 아니라 가장 작은 값이 뭔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거 지금 말은 안 되지만 우리는 3차 함수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3차 함수라고 했잖아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지. 즉, 이제 그래프 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이면서 그러면은 3차 함수가 잠깐만 이렇게요. 음수였으면서 아예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물론 이거 되게 잘못 그리는 그림이지만은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되고요, 그죠? 여기에서의 접선 요렇게 진짜 바보같이 그린다. 예, 요렇게 접선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접어 내린 애들 어디 갔어? 아니지. 이제 좀 엣지 있게 그려볼게요. 예. 접어 내린 애들, 즉, 접어 내리면서 요렇게 와주시게 되면, 여기가 뭔지는 몰라도 K였던 거고, 여기가 뭔지는 몰라도 12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이제는 얘를 갖다가 이거 문제 되게 헬이에요. 헬인데 얘를 갖다가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였고 저래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hx를 갖다가 제대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즉 hx는 어찌됐든 fx 더하기 gx였던 거예요. 언제일 때? f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 절대값 아닌 0보다 같거나 클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더하기 gx였던 거예요. 그죠? 언제일 때? fx가 0보다 작을 때였던 겁니다. 되셨습니까? 즉, 마이너스 fx. 자, 우리가 이제 요런 그거를 갖다가 해주시면은 요렇게 물론 잠시만요. 엄마야. 이걸 갖다가 지우면 안 되지. fx는 0보다 작을 때였던 겁니다. 자, 요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제는 제대로. 왜냐면 식을 갖다가 또 세우는데 식도 너무 좀 그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런 놈이었고, 접선부터 먼저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요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얘가 접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 한 이 정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는 함수였다라는 거죠. 즉 이게 원래 fx였던 거고 얘가 그냥 gx였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fx 왜냐하면은 fx 요 식을 갖다가 내가 요렇게 둔 상태에서 올려버리면은 나오게 되는 게 fx 빼기 gx였던 거잖아요, 그죠? fx 빼기 gx였던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뭔지는 몰라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 물론 음수라고는 나왔지만은 뭔지는 몰라도 fx 빼기 gx, 즉 제가 이 gx를 갖다가 어디까지 x축으로 쭉 올려주시면은 나오게 되는 게 0이고 어디 12에서 요렇게 만나는 애가 되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즉 거기에 마이너스 붙인 애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어찌됐든 마이너스에 a에 x제곱에 x 빼기 10이더라 요렇게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fx는 gx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얘는 이제 fx와 원래 있던 fx와 뭐일 때 마이너스 gx와의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얘와 마이너스 gx의 얘기를 하게 되면서 당연히 fx가 0보다 작을 때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니까 뭔가 이 함수와 이러한 형태의 만남을 가지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얘는 a의 x의 x가 중근이고 x가 당근이고 그 다음에 x 빼기 k의 제곱이더라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예, 이거 조금 난해합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제는 뭐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볼게요. fx 더하기 gx는 그래서 fx 더하기 gx 같은 경우는 제가 a의 x의 x 빼기 k의 제곱이다 이렇게 두실 수 있고요. fx 빼기 g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의 x의 아니지 미친놈아. 요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x의 x 제곱에 x 빼기 10이다 요렇게 둘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되셨어요? 즉 이거 두 개를 갖다가 더해 주시면은 두 배의 gx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두 개 더해 주셔가지고 참 나쁘다. ax 묶어내 줍시다. ax 묶어내 주시면은 x 빼기 k의 제곱이고 빼기 x에 x 빼기 12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즉 ax에 x제곱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이고 더하기 12x가 나오게 되는 거다. 되셨습니까? 근데 이 gx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gx라고 했잖아요. 즉 얘의 차수가 얼마여야 한다? 1차여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1차 또는 0차여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괄호 안에서 이 1차가 살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k는 얼마다? 6이 됐었어야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K는 일단 6이다. 이렇게 K는 그래서 6이다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K는 6이다를 갖다가 가지고 있으니까 fx 이거를 갖다가 빼기 해주시면은요, 그죠? 헬이죠. 즉 빼기 해주시면은 두 배의 fx는 이제는 두 배의 fx는 뺀 거니까 그러면은 ax 묶어내 주시고 여전히 ax 묶어내 주시고 x 빼기 6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그러면은 x에 x 빼기 12를 갖다가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x에 x제곱 x 2x의 제곱 나오네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그래서 얼마? 24x 나오고요. 더하기 36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요걸 또 나누기 2해 주셔야지. 즉 fx는 ax 그 다음에 a는 음수였고요.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8이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요 구간 f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 fx가 0보다 작을 때였던 거지만은 얘는 사실적으로 b제곱 마이너스 4의 이시 즉 방근의 판별식 써주시면은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그래프상으로도 이래야 된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즉 이 x 구간들을 갖다가 다 알아내 주시면은 가능한 거죠. 물론 요거는 0이었고 요거는 알파 여기는 베타였던 거지만은 그죠? 그 알파 베타는 여기에서 나올 거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 fx가 0보다 같거나 크다, fx가 0보다 작다라는 이 구간을 갖다가 x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주시면은 방근의 공식 써가지고 찾아주시면은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의 제곱 36 빼기 18이었던 거니까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이니까 3루트 2 나오겠다. 아니 루트 18로 둘게요. 즉 6 더하기 루트 18, 6 빼기 루트 18이 나오게 된다는 거. 즉 우리가 이렇게 3차함수 그려주시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 빼기 루트 18, 여기가 6 더하기 루트 18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즉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는 애들이 요식을 가지거나 요식을 가지거나 갈라지는 애들이 그 6 빼기 루트 18에서 6 더하기 루트 18 사이면은 요걸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6 루트 18보다 크면은 요걸 가지고 가야 되고요. 0에서 6 빼기 루트 18이면은 요거 가져가야 되고 0보다 작으면은 이거 가져가야 된다. 이제 x값 범위를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는 말이 h3은 3이라고 하는 거는 6 빼기 루트 18이 얼마죠? 얘가 루트 36 빼기 루트 18이 참 그럼 얘랑 3이랑 지금 또 크기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6 빼기 루트
18에서 3을 빼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즉 3 빼기 루트 18 나오고요. 얘는 루트 9. 그러면은 얘보다 3이 작아야 되네요. 3은 여기 있었어야 되는 거네. 되셨어요? 즉 fx가 0보다 작을 때의 요식, 어떤 식, 요식에다가 내가 3을 넣어줄 값이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정말 헬이죠. 자, 그러면은 가봅시다. 얘도 그래서 여기에다가 3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9a에다가 마이너스 9 해줬는 요 놈이 얼마라는 거다?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거다. 즉 9 해주시고 나눠주시면은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8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a는 마이너스 18분의 1 나중에 다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h6이라고 하는 거는 6은 어딘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h11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하고 10이라고 크기 비교를 해주시면은 6 더하기 루트 18 빼기 11을 갖다가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5고 더하기 루트 18이었던 거니까 루트 18 빼기 루트 25, 즉 얘가 더 크더라는 거죠. 즉 여기에 있다. 이렇게 여기가 11이더라. 즉 11이라는 숫자는 어디에다가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넣어주시고, 왜냐하면 fx가 0보다 작은 거니까요. 6이라고 하는 숫자는 fx가 0보다 클 때 있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h6을 갖다가 구할 때. 되셨어요? 아우 정말 너무하죠. 그래서 이제 H6 같은 경우는 그냥 0이었고요. 그래도 땡큐하죠. H11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8분의 1에 A는 18분의 1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1 넣어주시면은 1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11 빼기 10이었던 거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인데 빼기였던 거니까 다시 얘도 플러스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은 18분의 121 곱하기 k는 얼마였던 거다? 잠깐만요. 이것도 삑살이 났나요? 마이너스 18분의 1이었던 거고요. 11의 제곱이고요. 잠시만요. 뭔가 실수 난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3 넣어줬고요. 아이고 미쳤네. 여기가 3이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A 값 잘못 나왔어요. A가 여기가 3 넣어줘. 아까 위에 식에다가 3 넣어줬던 거니까 여기가 3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얘는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8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6분의 1이었네. 예,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11 넣어주는 거, 나머지 프로세스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h의 11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11을 넣어준 거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즉 6분의 1에 1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었던 거고, 6은 뭐 여기 넣어가지고 0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h11이라고 하는 거는 6분의 121을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k 하라고 했으니까 6 곱해 주시면은 121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이 문제만큼은 그냥 나오면은 무조건 틀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답만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120을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